나는 한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서울의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였다.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지은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어머니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운명이야.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웃음소리가 그 칼을 더 깊이 찔렀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불꽃은 타오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타들어가는 재처럼 쌓여갔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삼성만큼 거대한 IT 제국을 세운 리그룹의 후계자 딸, 리지은.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나를 더 아꼈다. 지은아, 내가 내 유일한 피부치야. 그는 그렇게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경. 야심만만한 모델 출신으로 아버지의 돈에 눈이 먼 여자였다. 그녀는 곧 결혼했고 내게 의붓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곧 동생이 태어났다. 리준호.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었다. 미경은 나를 무시했지만 아버지가 중재해주곤 했다. 지은이가 내 언니니까 존중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재는 사라졌다. 미경은 나를 그 애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그냥 웃어넘겼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이미 그들의 왕국이었다. 내 방은 동생의 장난감 창고가 되었고 내 옷장은 미경의 옷걸이가 되었다. 지은아, 내 물건은 창고로 치워.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순순히 따랐다.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나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하버드 유학 기회였다. 하지만 미경이 말했다. 준호가 태어났으니 내가 집을 지켜야지. 유학은 나중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나는 포기했다.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잡무를 했다. 그날부터 내 꿈은 먼지가 되었다. 대신 나는 착한 딸이 되었다. 착한 딸은 입을 다물고 눈물을 숨기고 모든 걸 참는 법을 배웠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랬다. 서울대 경영학과.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 인턴으로 시간을 보냈다. 동생이 장난을 치면 내가 혼났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래. 미경의 비난에 아버지는 지은이가 미안해할 거야 라고만 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빌었다. 매일, 매 순간. 그 반복되는 모멸감이 내 가슴을 갉아먹었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리그룹 상속녀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상속은 동생의 몫이었고 나는 그냥 그림자였다. 어느 날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50명쯤 되는 손님들 앞에서 미경이 내 드레스를 비웃었다. 지은이 옷 구제품 같네. 돈 좀 써봐. 아버지는 웃었다. 하하, 지은이는 아직 애잖아.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다. 거울 속에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 가족도.
그 후로 나는 몰래 움직였다. 낮에는 회사에서 커피를 타고 밤에는 온라인 코스로 코딩을 배웠다. IT가 아버지의 세계였으니 그 안에서 싸워야 했다. 첫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AI 기반의 개인화된 헬스케어 앱 어머니의 암투병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다. 자본은 없었지만 열정은 있었다. 친구 하나가 동참했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코드를 짰다. 첫 투자 유치가 성공했을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라 분노로. 시간이 흘렀다. 5년 그동안 리주노는 아버지의 황태자였다. 해외 유학 보내지고 귀국하자마자 부사장으로 앉혔다. 미경은 그 모든 걸 자랑했다. 우리 준호, 천재지.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회사에서 비서처럼 일했다. 하지만 내 회사는 지은테크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 직원 10명, 매출 100억. 아직 아버지의 발끝도 못 미쳤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한 걸음. 아버지의 페이보리트 우먼이 등장한 건 그 무렵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영. 20대 후반, 미모와 야망이 넘치는 여자. 아버지의 개인 비서로 들어왔고 곧 그의 침대로 들어갔다. 미경은 알아누웠지만 아버지는 지영이는 내 영혼의 반려야 라고 했다. 집안은 더 엉망이 되었다. 미경은 술에 취해 나를 때렸다. 내가 아버지를 홀렸어. 나는 맞고 울고 참았다. 동생 준호는 그냥 지켜봤다. 언니, 왜 그래? 그냥 따라. 그 모멸감이 쌓일수록 내 복수는 구체화되었다. 지은테크는 AI 보안 소프트웨어로 이름을 알렸다. 기업 해킹 방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의 경쟁사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지영을 주목했다. 그녀는 야심이 컸다.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정보가 새는 걸 눈치챘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한지영 씨, 리그룹 비서분이시죠?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지은테크. 들어봤어요. 혁신적이래요. 우리는 대화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가 부패로 물들었다고 불평했다. 뇌물, 조작된 계약. 대통령 쪽 사람들까지 엮여 있어요. 끔찍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가는 정보예요. 지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유혹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스파이가 된 건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영은 아버지의 페이보리트가 되었고 나는 그녀의 비밀 지지자. 그녀는 나에게 리그룹의 내부 문서를 슬쩍 보냈다. 횡령 증거, 세금 탈루. 나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를 키웠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1년 만에 직원 100명, 매출 1000억. 하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기다렸다. 아버지가 더 깊이 빠질 때까지.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준호의 약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대는 재벌가 딸, 김서연. 파티 준비로 집은 들썩였다. 미경은 나를 부려먹었다. 지은아, 케이터링 확인해. 내가 할 줄 알잖아. 나는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테니까. 파티 전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서재에서. 지은아, 준호 결혼식에 내가 증인으로 서줄래? 그의 눈에 미소가 없었다. 그냥 형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이제 30이 넘었네? 아직도 미혼이야? 미경이 걱정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걱정. 그건 동정이었다. 알겠어요. 나는 나왔다. 방으로 돌아와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됐어. 그녀의 답, 네, 내일, 쇼타임. 결혼식 날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500명 손님. 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연설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한 신랑이 되다니 미경 덕분이야.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지영은 아버지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빨강, 눈에 띄었다. 손님들은 속삭였다. 저 여자가 누구야? 리 회장의 새 여자? 준호와 서연의 맹세가 끝나고 축하 연설 시간.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내 큰딸 지은이가 한마디 해줄 거야. 손님들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준호야, 축하해. 내가 행복하길 바래? 아버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지은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직도 내 회사에서 커피나 타고 있잖아. 하하, 손님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경이 깔깔거렸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영은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내 가족. 이 모멸감이 30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내 모든 희생을 짓밟았다. 나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고였다. 손님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나를 봤다. 누군가 속삭였다. 제가 리 회장 딸. 왜 저래? 아버지가 어깨를 툭 쳤다. 자, 지은이는 장난기 많아서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는 나를 무대에서 밀어냈다. 마치 쓰레기처럼. 나는 구석으로 물러났다.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맛이 없었다. 그냥 쓴맛뿐. 그때 지영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동정이 스쳤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쳤다. 사장님. 여기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파티가 절정에 달했다. 춤과 음악, 웃음소리. 하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이었다. 어린 시절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의 병상에서 아버지가 지은아, 강해져라고 했던 말에 그 강함이 이 모멸을 견디게 해줬다. 하지만 이제 그 강함은 복수로 변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메시지, 지금 실행해. 1시간 후, 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리그룹이 새 파트너를 맞이합니다. 지은테크와의 합병,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지은테크. 그 스타트업,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딸 지은이가 만든 회사잖아. 작지만 잠재력이 있어?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동정 어린 미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미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올라와. 내 공로야. 나는 천천히 무대로 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합병은 아니에요. 인수예요. 침묵.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다. 주주총회 결과. 리그룹 지분 51%. 내 이름으로. 어떻게? 지영이 빼돌린 정보로 나는 주식을 사들였다. 경쟁사들과 손잡고 아버지의 횡령 증거를 쥐고. 아버지, 당신 회사는 이제 내 거예요.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언니.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다가왔다. 지은아, 미쳤어. 이건 가족 배신이야.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배신.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모든 걸 동생에게 줬잖아요. 그때 지영이 일어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 숙였다. 사장님,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사장님. 맴. 아버지의 페이브리트 우먼이 나를 주인으로 불렀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영아, 너였어. 지영은 차갑게 웃었다. 네, 회장님. 당신의 비밀을 모두 팔았어요. 돈 때문에. 아니, 정애 때문에.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내가 날 망치려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그냥 공평하게 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경찰이 들어왔다. 횡령 혐의로. 지영의 증언서가 증거였다. 손님들은 혼란에 빠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나는 무대를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승리감. 아니, 그냥 공허. 30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터진 후 남은 건 재만. 미경이 울부짖었다. 지은야,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웃기게 들렸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 불빛.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왜? 복수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다음 날 아침, 신문은 리그룹 스캔들로 도배됐다. 리 회장 횡령, 딸의 배신으로 폭로, 헤드라인에 내 이름이 박혔다. 지은테크 주가는 폭등했다. 투자자들이 연락을 퍼부었다. 축하해요, 리 사장님. 하지만 나는 축하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원했다.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 아버지는 구속됐다. 검찰 조사. 미경은 병원에 누워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준호는 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다. 나는 대답했다. 잘못. 너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따라갔을 뿐. 그는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사과가 더 아팠다.
동생은 죄가 없었다. 하지만 그 무지가 나를 더 외롭게 했다. 지영이 사무실로 왔다. 내 새 사무실, 강남타워 펜트하우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의 눈에 야망이 여전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계속 일해. 하지만 이번엔 정직하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은가? 복수한 나? 아니, 잃어버린 나. 회사를 인수한 후 나는 개혁을 시작했다. 부패한 임원들 해고, 직원 복지 강화. 어머니의 헬스케어 꿈을 실현하기 위해 AI 병원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언론은 나를 리그룹의 구원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구원이 아니었다. 그냥 정산이었다. 아버지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나는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봤다. 눈에 후회가 스쳤다. 지은아,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변호사가 증언을 요구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실패했어요. 나를 버리고 가족을 돈으로 샀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용서해요. 아니, 용서하려 해요. 재판 후 아버지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지은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미안함이 늦은 게 서러웠다. 미경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준호는 해외로 도망쳤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혼자함이 자유였다. 주말에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말 밤에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미경의 비난.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지은테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TED 강연 초대, 포브스 커버. 하지만 성공의 맛은 썼지만 빈곤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데이트 앱을 깔아봤지만 모두 우리 사장님 물어봤다. 진짜 나를 보는 눈이 없었다. 어느 날 지영이 말했다. 사장님, 연애하세요? 당신도 사람인데 나는 웃었다. 누구랑? 나처럼 망가진 사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강해요. 그게 매력이에요. 강함. 그 단어가 또 울렸다. 1년 후 아버지가 출소했다. 나는 그를 만났다. 작은 찻집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머리 희끗하고 눈가 주름이 깊었다. 지은아, 고마워. 회사를 살렸어. 그의 말에 나는 차를 마셨다. 아버지, 그건 내 복수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이겼어, 이겼다. 그 승리가 쓸쓸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어머니 이야기, 어린 시절. 내가 하버드 갔어야 했어? 내 잘못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뻗어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늦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변했다. 언니, 나 공부했어. 사업 배웠어. 그는 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엔 공평하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홀로 살았다. 가끔 전화. 지은아, 돈 좀 나는 보냈다. 동정으로.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마음속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후 남은 건 공허. 왜 복수했을까? 정말로 자유를 위해?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여름 휴가에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물결이 밀려오듯 감정이 밀려왔다. 울고 웃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 카페 주인 김민준. 리 사장님. 와, 팬이에요. 하지만 그는 달랐다. 사업 말고 당신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가 물었다. 복수 끝나고 후회 안 해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 아니, 하지만. 아파요. 그는 안아줬다. 그 안기미가 따뜻했다. 처음으로. 하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너무 부담돼라고 했다. 리 사장님의 그림자가 컸다. 나는 다시 혼자. 이게 내 운명인가? 가을, 회사 위기. 해킹 사건.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우리 AI가 막아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사장님 최고. 그 순간 뿌듯했다. 이게 내가 만든 가족. 겨울, 크리스마스. 홀로 파티. 창밖 눈이 내렸다. 아버지에게 전화. 메리 크리스마스. 그는 웃었다. 너도 그 웃음이 이제 따뜻했다. 하지만 밤에 다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할까? 새해가 밝았다. 지은테크는 IPO를 준비했다. 주식 시장 대비. 성공적이었다. 내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렸다. 하지만 파티에서 나는 피곤했다. 플래시, 인터뷰. 리 사장님, 성공 비결은? 나는 웃었다. 인내요. 그리고 분노. 사적인 삶은 여전했다. 민준과 재회했다. 우연히. 미안해. 그땐 그는 변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데이트했다. 산책, 영화. 그는 나를 지은으로 불렀다. 리 사장님이 아닌. 하지만 그림자는 드리웠다. 언론이 우리를 파헤쳤다. 리그룹 딸의 로맨스. 민주는 압박을 느꼈다. 지은아, 나 못 버텨. 또 헤어졌다. 나는 포기했다. 사랑은 내게 사치야.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됐다. 그는 자문으로 회사에 왔다. 내가 잘했어. 그의 칭찬이 달콤 쌉쌀했다. 준호는 부장으로 성장했다. 언니 덕분이야. 우리는 이제 형제였다. 지영은 임원이 됐다. 사장님, 당신이 날 바꿨어요. 그녀의 성공이 내 기쁨이었다. 봄, 어머니 길, 묘지에 갔다. 엄마, 나 이제 잘 살아. 꽃을 놓고 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에 평화가 스쳤다. 하지만 여름, 새로운 위기. 경쟁사 소송. 아버지의 옛적 내가 리 회장의 딸이니 복수야. 법정 싸움. 나는 지쳤다. 밤에 울었다. 왜 나만. 승소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의사가 말했다. 휴식하세요. 번아웃이에요. 나는 휴가 갔다. 유럽. 파리에서 자유를 느꼈다. 에펠탑 아래
소원 빌었다. 평범한 행복을. 돌아와 변화했다. 회사를 위임하고 자선재단 세웠다. 암 환자 지원. 어머니를 기리며. 가을잎이 떨어질 때 민준이 다시 왔다. 지은아, 이번엔 진짜 우리는 결혼했다. 조용히. 가족만.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는 안았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겨울, 딸이 태어났다. 리하나, 그녀를 안고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모멸이 없게. 하지만 때때로 밤에 깨 아버지의 옛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상처는 희미하지만 남아. 하나가 자랐다. 5살, 그녀의 웃음이 내 삶을 채웠다. 민주는 좋은 아빠였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 그의 말에 나는 믿었다. 회사는 안정됐다. 지은테크는 유니콘. 하지만 나는 물러났다. 이사회 의장으로. 자유를 택했다. 아버지는 은퇴했다. 제주의 작은 집 가끔 방문. 손녀 데려와 요리는 갔다. 해변에서 하나가 모래성을 쌓았다. 아버지가 웃었다. 진짜 웃음. 준호는 결혼했다. 서연과 아이 둘, 가족 모임이 생겼다. 크리스마스 디너. 미경도 초대. 그녀는 변했다. 지은아, 미안해. 사과. 나는 용서했다. 지난 일이야. 지영은 독립했다. 자신의 회사. 사장님, 영원한 멘토예요. 그녀의 성공 뉴스에 뿌듯. 하지만 내 속은 여전했다. 꿈에서 그 연회장. 아버지의 모멸. 깨어나 가슴을 문지른다. 끝났어. 중얼거리지만 끝나지 않았다. 여름 휴가, 가족 여행. 하와이, 하나가 물놀이, 민준과 손잡고. 행복. 예스. 하지만 깊은 곳, 빈틈. 가을, 책 썼다. 자서전. 재의 불꽃.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편지. 당신 이야기로 강해졌어요. 그게 위로. 겨울, 하나가 아팠다. 감기. 병원에서 어머니 생각. 제발, 기도. 나았다. 그 공포가 상처를 되살렸다. 새해, 결심. 과거 노아의 테라피 시작. 상담사. 분노를 풀어요. 나는 풀었다. 울고, 소리치고. 봄, 꽃 구경. 하나와. 엄마, 예뻐. 그녀의 미소에 치유. 하지만 여름, 아버지 병, 암, 어머니처럼. 나는 충격. 아버지, 왜? 그는 웃었다. 인과야. 내가 날 구원했어. 병간호. 매일, 민준이 도왔다. 함께 이겨요. 준호도 왔다. 가족이 뭉쳤다. 아버지 마지막 말. 예지은아, 사랑해. 그는 갔다. 장례식. 눈물. 진짜 슬픔. 그 후 나는 더 강해졌다. 재단 키웠다. 암 연구. 아버지 빈자리 컸다. 하지만 채웠다. 추억으로. 그의 편지 모아 책장. 가끔 읽었다. 미안함 가득. 하나 교육. 강하게 살아. 하지만 사랑으로 추가. 민준과 여행. 이탈리아. 와인, 노을. 영원히 함께. 맹세.
회사, 혁신. AI 윤리 프로젝트. 기술은 사람 위해. 지영 방문. 사장님, 영웅이에요. 웃음. 가을 단풍. 가족 피크닉. 하나 웃음. 완전함. 하지만 밤, 고독. 내가 정말 자유로워. 물음. 겨울 눈 하나와 눈사람. 추억 쌓기. 새해 파티. 친구들. 지은, 빛나, 칭찬. 받아들임. 봄, 임신. 둘째. 기쁨. 이번엔 아들. 여름, 출산. 리민. 가족 커짐. 아버지 사진 보며. 할아버지과 손주들. 가을, 재단 행사, 수상. 어머니, 아버지 덕.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장식. 따뜻. 하지만 꿈 다시 모멸. 깨, 안아. 지난 일. 치유 과정. 테라피 계속.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2. 살아남음. 아이들 자랄수록 삼풍요. 하나 학교, 민준 도움. 좋은 엄마야? 회사 자문. 젊은 CEO 멘토. 실패 두려워마. 지영 결혼. 초대. 당신 덕 축하. 준호 프로모션. 언니, 고마워 형제애. 가족 여행. 유럽. 하나 흥분. 엄마, 세상 커. 파리, 에펠. 소원. 평화. 돌아와, 일상. 균형. 하지만 상처 스침. 뉴스, 비스 스캔들. 또, 분노. 테라피. 그 분노, 에너지로. 2. 에너지. 재단 확장. 글로벌. 겨울, 하나 콘서트. 피아노. 박수. 자랑. 민준 생일, 서프라이즈. 사랑. 새해, 다짐. 현재 살기. 봄꽃 산책. 평화. 여름 바다. 수영. 자유. 가을 잎 변화 상징. 하지만 깊은 밤 복수 같이 있었나? 있었어. 나를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10년. 지은테크, 거대. 나, 전설. 아이들 성장. 하나 대학, 민 대학. 민준과 은퇴 계획. 여행 가자. 아버지 묘지. 평안해요. 준호 CEO. 언니 유산. 지영 파트너. 함께. 가족 모임. 웃음 가득. 하지만 홀로 생각. 그 연회장. 변화. 이제 미소. 고마워. 그 모멸. 왜? 나를 깨웠으니까. 마지막 밤, 별 보며. 삶은 복수 아닌 사랑. 하지만 정말. 가슴속 작은 의문.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